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 수능 세 과목 반영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세 과목 반영 대학을 알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국어를 안 보는 대학, 수학을 안 보는 대학, 뭐 영어를 안 보는 대학, 탐구를 안 보는 대학 또 같이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국수형 탐 중에서 이제 못하는 한 과목이 있는 학생이라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영어 탐구를 필수적으로 선발을 해요. 반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을 이제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걸 50%, 그러니까 뭐 국영탐이나 수영탐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 탐구를 못한 학생이라고 하면 강남대에 지원하는 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 못한 거. 내가 문과인데 수학을 못해. 아니면 문과인데 국어를 못해.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유리한 쪽의 대학이죠. 강남대입니다. 근데 이과는 이제 이 선택지도 없어요. 여기 그냥 무조건 수영탐입니다. 수학 50에 영어 30에 탐구 20. 그러니까 강남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어를 못하고 이제 수학을 좀 잘하고 이제 탐구를 조금 못하는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탐구는 조금 20% 반영하고 수학을 50%를 반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학 미적 기하에 가산점 10%를 주는 쪽의 대학이 강남대예요. 대진대는 좀 특이하게 선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이제 60%를 반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그럼 영어를 60을 반영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있죠? 국어, 수학, 탐구, 여긴 또 특이하게 한국사. 그 중에서 잘한 거를 40%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뭐 국어가 9등급이고 수학이 9등급이고 뭐 영어가 3등급이고 탐구도 9등급이고 근데 한국사가 1등급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영어를 이제 60%,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60을 반영하니까 이거 60%에 이제 한국사 40% 이렇게 반영하면서 국어, 수학, 탐구는 싹 다 반영 안 되면서 영어랑 한국사로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쪽의 대학이 이쪽에 대진대예요. 대진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미적 기하에 가산점 10%를 부여하고 과탐의 가산점 7%를 부여를 합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는 딱 이 문예창작학과만 그래요. 여기는 국어, 영어를 필수적으로 이제 반영하고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잘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근데 문예창작인데 막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죠. 그럼 이제 국어 40에 영어 30에 탐구 30. 탐구는 또 평균이다.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수학 탐구보다 수학을 더 잘했다 그러면 국어 40에 수학 30에 영어 30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문과, 여기는 이제 잘한 거 위주로 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못했으면 국어를 빼고, 수학을 못했으면 수학을 빼고,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빼고, 탐구를 못하면 탐구를 뺄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국수영탐 중에서 잘한 거를 세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과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과는 이제 수학을 꼭 반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수학은 막 제일 못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 수학과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꼭 포함해서 세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수영탐 중에 잘한 거 세 과목. 내가 이제 국어 못하면 국어 빼고 수학 못하면 수학 빼고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과 중에서도 어떤 거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학과가 있고 어떤 학과는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학과가 있어요. 근데 수학에 대한 가산점도 특이하게 이제 미적은 안 줘요. 여기 기하만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가 이제 고정적으로 30%가 들어가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는 35%. 그러니까 여기는 탐구를 못한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탐구를 꼭 들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국어를 못했으면 국어를 빼고 그러면 수영탐, 수학을 못했으면 수학을 빼고 국영탐, 뭐 영어를 못했으면 이제 국수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의 대학이 저 성결대라는 쪽의 대학입니다.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탐구가 고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탐 중에서 이제 못한 게 있으면 이제 성공회대는 지원하면 안 되고, 성공회대는 여튼간에 국수 중에 하나를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 탐구는 고정하면서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를 이제 반영을 하겠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줘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확통에 대한 가산점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학으로 뭔가 이제 세 과목에서 내가 제일 못한 게 이쪽에 국어였어. 그래서 나는 이과를 지원한데 수영탐을 이제 수영탐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수학이 나는 확통이야.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가산점 10%를 받는 쪽의 대학이 성공에 대해 이과이긴 합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1,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4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고 일반 전형 2가 이제 3과목을 반영해요. 여기서도 이제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거 위주로 45, 35, 20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 과목을 뺄 수도 있고 가장 잘한 과목을 이제 극대화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어. 그럼 탐구가 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잘했어. 그럼 영어가 3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국어를 잘했어. 그럼 국어가 20이 되는 겁니다. 여튼 45, 35, 20, 요 비율만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잘한 거 위주로 45, 35, 20이 된다.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10% 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신한대는 일반적 1, 2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일반적인 원 같은 경우에 요 국수 중에 잘하는 거 하나를 일단 꼭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수는 이제 국수 중에서 하나를 꼭 들고 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에서 이제 50%를 반영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국어를 잘했다. 그냥 국어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국수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거야. 국수 중에 잘한 거 하나 50% 들어가고 나머지에서는 뭐 영어나 탐구나 한국사 중에서 잘한 거 한 과목이 들어가는 쪽에가 이쪽에 신한대 일반전형 1이고 일반전형 2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없어요. 이거 여기처럼 뭐 국어 수학 중에 꼭 하나가 50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건 없고 이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중에서 잘한 과목 순서대로 50, 30, 20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국사를 제일 잘했다 그럼 한국사를 50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다 그럼 영어를 50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한국사를 제일 잘했고 그 다음 영어를 잘했다 그러면 한국사 50에 영어 30에 나머지 20 이렇게 반영이 되는 쪽에가 이쪽이 신한대 일반전형 2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제 조합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입시 결과를 보면 어이 신한대가 이렇게 높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신한대도 그렇고 여기 이제 대진대도 그렇고 왜냐면은 영어랑 한국사로만도 들어갈 수 있는 쪽에 대진대고 신한대 같은 경우는 일반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랑 영어가 80%가 들어가는 쪽에가 뭐 신한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이과는 딱 문과는 국영탐, 이과는 수영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뺄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문과면 이제 수학을 반영 안 할게, 이과면 국어를 반영 안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를 정해줘요. 그러면서 이과에 대해서는 이제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10%를 준다. 용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대도 이제 문과는 국영탐, 이과는 수영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가산점이 없네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일반 전형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1에 이제 자연, 여기가 일반 전형 1에 이제 인문 뭐 이렇게 보시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과는 이제 수학 영어를 꼭 들고 가야 돼요. 수학 영어를 이제 40, 30은 꼭 들고 가고 국어 탐구 중에 잘한 거를 이제 하나를 빼줄게. 근데 탐구는 평균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일단 수학 영어에서 망치면 안 돼요.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가 꼭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국어 영어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을지대 일반전형 1에서는 이제 이과는 국어 탐구에서 망쳐야 되고 문과는 수학 탐구에서 망친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일반전형 2는 이제 꼭 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그냥 잘하는 거 2개를 이제 가져가겠다.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영어 탐구를 잘했어. 그냥 영탐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일반전형 1에서는 이과는 수학 영어, 문과는 국어 영어를 꼭 들고 와 그랬는데 이제 여기 2에서는 이제 그런 조건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과에 대한 가산점은 과탐 한 과목을 이제 응시했으면 3%, 과탐 2과목을 응시했으면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차이과학대라는 대학에서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수학 영어를 꼭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래융합대학이라고 해서 문이과 통합도 이제 여기 수학 영어를 꼭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반영 비율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 수학 35에 영어 30을 꼭 들고 가면서 국어 탐구 중에 잘한 거를 하나를 반영을 하겠다. 근데 여기는 탐구는 평균이다. 근데 미래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30에 영어 35에 국어 탐구 중에 하나를 반영하겠다. 한데 여기서는 탐구가 평균이 아니라 탐구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평택대는 이제 상위 3과목을 반영하는데 그 3과목
수학을 이제 잘하는 거 위주로 35, 35, 30 요 비율이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으면 35를 탐구를 반영하고 뭐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그럼 영어가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빼면서 잘한 거 두 과목에 이제 더 많이 반영하는 쪽이가 이쪽이 평택대라는 쪽이고 한경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탐구가 고정이에요. 탐구는 꼭 20을 반영해야 돼요. 내가 탐구를 못했으면은 이제 한경대를 지원하는 게 안 좋은 거죠. 일단 탐구는 20을 들어가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이제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각각 40%. 내가 뭐 수학, 영어를 잘했다면 수학 40에 영어 40에 탐구 20. 내가 국어, 영어를 잘했다면 국어 40에 영어 40에 탐구 20. 내가 국수를 잘했다면 국어 40에 수학 40에 탐구 20.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과에서 학과별로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 달라요. 어떤 학과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15%,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10%를 주는 학과가 있고, 어떤 학과는 수학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20% 주면서 이제 과탐 1에서는 10%, 과탐 2에 대해서는 15%의 가산점을 주는 이제 학과가 있습니다. 공학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 1에서는 다 들어가는데 일반 전형 2는 이제 상위 3과목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꼭 수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제일 못했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수학을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가면 45%가 들어가고 이제 적게 들어가도 여튼간에 25%라도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수학은 꼭 들고 가야 되는 쪽의 대학이 저기 항공대다. 성서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이제 국영탐에 40, 30, 30 그리고 이과는 수학 40에 이제 탐구 3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서대 그 간호학과 같은 경우 국어 30에 수학 30에 영어 30, 탐구 10 해서 여기서 이제 뺄 수 있는 학과가 아니다. 대학이 아니다. 한세대는 일단 영어 탐구가 일단 고정이 되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걸 40. 그러니까 국어 40에 수학 영어 30에 탐구 30 혹은 이제 수학 40에 영어 30에 탐구 30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5%가 있다.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중에 잘한 거 위주로 50, 30, 2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으면 탐구로 50이 되는 거고 뭐 영어가 제일 잘했으면 영어로 50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튼 간에 하나를 빼면서 잘하는 거 위주로 50, 30, 20 이렇게 반영이 돼요. 협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탐구가 고정이 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두 과목.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튼간에 뭐 내가 국영탐 잘하면 국영탐 반영하고 이제 수학을 잘해서 수영탐 35, 35, 30 되는 거고 영어를 못했다 이제 국수탐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화성의과학대도 이제 탐구를 고정을 하면서 국수영 중에 잘한 거 두 과목. 근데 탐구는 평균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 비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란색 표시가 된 쪽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는데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어. 그러면 탐구 비중이 높은 대학을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원대 일반전형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으면 탐구가 여기 45%를 반영할 수도 있겠구나. 신한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를 반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평택대는 이제 35%를 탐구해서 반영할 수 있겠구나.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45%를 탐구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구나. 한신대는 탐구가 50%가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제 탐구 그러니까 이 세 과목 반영하는 쪽의 대학에서 뭐 이런 강남대는 탐구를 20이고 그리고 뭐 성결대는 30이고 여튼간에 20짜리 30짜리 애들이 많잖아요. 한경국립대도 20%고 요렇게 있고 아니면 내가 탐구를 빼고 싶은데 탐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대학도 있고 막 요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은 세 과목이어도 탐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수영탐에 아니면 탐구가 꼭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강남대, 성결대, 안양대, 용인대, 한경국립대, 성서대, 협성대, 그리고 이제 화성의과학대 이제 이런 쪽에서는 탐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쪽의 대학이에요. 그럼 내가 탐구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대학은 이제 우리의 그런 관심 대학에서는 이제 빼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이제 수학을 못했어. 그러니까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은 수학이 꼭 들어가는 애들만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학이 꼭 들어가는 애들을 빼면은 우리가 이제 강남대 이제 강남대 문과는 이제 그 영어 탐구가 고정이면서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하나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남대나 대진대나 과기대나 서울여대나 성결대나 성공회대, 수원대, 그리고 신한대,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그리고 성서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화성의과학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수학을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튼 세 과목 반영 대학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학생마다 유불리가 있어요. 탐구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국어를 못하는 학생, 수학을 못하는 학생,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 그 학생마다 유리한 대학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한테 이제 유리한 대학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 미반영 대학, 수학 미반영 대학, 뭐 영어 미반영 대학, 탐구 미반영 대학의 영상도 올릴 거긴 하지만 이 영상과 거의 이제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도권 대학 중에서 이제 정시 세 과목 반영을 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